첫 번째 가보죠. 배달된 찜닭 실종 사건. 또 무슨 배달 실종? 어제는 생닭 5마리 훔쳐간 할머니 사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찜닭입니다. 자, 그럼 내일은 닭강정일까요?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택가 한 노인이 손에 커다란 흰 봉지를 든 채 걷는데요. 바로 어느 집 앞에 배달됐던 찜닭을 저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영상이 좀 짧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노인이 훔쳐간 게 누군가 배달시켰던 찜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연을 작성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신 분에 따르면 본인이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 닭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6시쯤 가니까 그때 좀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고 그 식당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때 맞춰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마침 좀 배달이 일찍 왔대요. 30분 정도. 근데 또 그 배달하러 오신 분이 거기 30분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대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하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마침 옆에 이제 옆집에 CCTV가 있어서 그걸 돌려보니까 아하. 저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 주는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말고 돌아오셔서 다시 찜닭을 들고 간 거예요. 또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찜닭집 사장님이 저희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또 다시 보내줬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먹긴 먹었는데 네. 먹고 나니까 또 가게 사장님한테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어르신도 좀 사연은 있겠지만 이건 잘못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니 요즘 닭 훔치는 게 뭐 유행인가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생닭 5마리 훔쳐간 2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나가네요. 네, 저 2분 검거됐습니다. 진짜요? 네, 저 사건 반장에 나오면 금방 잡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정을 듣고 용서를 해주셨대요. 저 생닭 주인 분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잡고 용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고 걸리지 않으면 또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럼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배고파서 가져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저렇게 들고 가는 건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경찰이 일단 저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저런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명확하게 고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사건 반장의 영상을 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뛰어봤자 손바닥.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검은 점퍼 남성 금은방에서 목걸이 시착해봅니다. 살까 말까 만지작거리면 자, 주인이 그때 시선을 들고 튀어. 자, 그런데 잠시 후 반팔 자, 그런데 튀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반팔 입고 다시 나타난 다른 금은방에 들러서 훔친 그 금목걸이를 땡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받고 한 놈 두시기 석삼더구리 저렇게 쓱 세더니 주머니에다 넣으면서 오늘 소고기 먹을 생각에 룰루랄라. 자, 이후 택시 타고 머물던 모텔 가서 옷을 또 갈아입고 나옵니다. 이번엔 또 어딜 털려고. 하지만 얼굴 원판이 그대로인데 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만에 검거 성공했죠. 자, 이 기자, 이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수차례 갈아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의 눈을 피해봤지만 결국 붙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7일이고요. 대전 동구의 역전시장 내 한 금은방입니다.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마치 살 것처럼 차보고 하더니 그대로 달아난 이 30대 남성.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목걸이를 팔려고 다른 금은방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묵고 있던 모텔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또 판 뒤에는 또 새 옷을 구입해서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택시를 6차례 갈아타는 등 좀 굉장히 나름대로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 눈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찰이 금은방 주인 진술 또 CCTV 추적 이런 걸 통해서 하루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이 경찰은 범인이 동종전과로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대전 지역에 있는 모텔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서 이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성이 갖고 있던 현금 560만 원 압수했고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방에 간 사이 후다닥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안으로 남성 입장. 자, 그런데 다른 자리도 많은데 굳이 바깥쪽 테이블을 저렇게 앉더니 자, 국밥과 소주를 주문합니다. 자, 잠시 후 모락모락 국밥 등장. 후루룩 짭짭 냠냠. 자, 쇠주까지. 자, 옆 사람 나가니까 이제 슬슬 눈치 봅니다. 일단 마저 먹어요. 그런데 계속 눈치 보면서도 자, 사장님 잠시 주방 가자. 주방 가요. 자, 이때다 하면서 전력 질주. 야, 다시. 자, 사장님 홀 밖에 나오셨어. 이거 어디 갔어?
하지만 이미 그놈은 가고 없습니다. 자, 정말 사건 반장은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씨가 마르는 그날까지 달립니다. 자, 많은 제보 주시고요. 자, 추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6일 저녁 6시 반쯤이고요. 서울 독산동의 한 가게입니다. 한 남성이 8,000원짜리 돼지국밥 그리고 4,000원짜리 소주 이렇게 총 12,000원어치를 먹튀했습니다. 가게 내부에 자리가 좀 있었는데도 굳이 문 가까운 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커플이 나가니까 슬슬 눈치를 보더니 사장님이 주방 간 사이에 뛰어서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먹튀범 지문 채취 위해서 이 소주병 잔 가져간 상태입니다. 사장은 부부 둘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일 생겨서 너무 황당하다. 꼭 잡았으면 좋겠다라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저렇게 먹고 살찌면 기분 좋을까요? 근데 저희도 이제 먹튀 사건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저렇게 먹고 뛰어서 도망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뛰어서 도망갔다는 건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 작정하고 명백하게 왔다는 거죠. 고의범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게 처음이겠습니까? 저 정도로 상황을 보고 대범하게 도망갈 정도가 되면 저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해서 경찰이 설렁설렁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저런 사람 잡고 그리고 다른 또 자영업자분들도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라도 꼭 잡아야 될 것 같고 저 남성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저런 범행을 한 적이 있다면 아마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장 분노 유발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면에 놓여 있는 저 웬 박스. 아니,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아이고, 다른 곳 주차하세요. 두둥 저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간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자, 저걸 본 운전자가 차문 열고 나가서 발로 분노의 불꽃킥을 저렇게 날립니다. 아, 이거 보니까 저번에 주차면에 가방 던져놓고 내가 찜해놨어 한 사람보다 그분은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참 보다 별꼴을 다 보네요. 저렇게 차 빼고 가서 식당 갔는데 만약에 저분 본인이 주차할 공간에 식당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는데 보신 것처럼 커뮤니티에 저 사연도 올라온 거고 아들이랑 밥 먹으라니까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막고 있거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 법률까지 지금 송기호 의원이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올려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화나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두 칸에 걸쳐서 주차된 차량. 그런데 차량 전면 유리에 웬 종이가 있네요. 볼까요? 저거 빨간 원. 자, 보겠습니다. 자, 내 성격이 좀 파탄이에요. 정당한 공간에 내가 주차했으니까 귀찮게 시리 차량 이동 요청하지만 만약 여기가 네 자리인 거 확인이 되면 특히 증빙문서로 확인되면 그때는 내가 차 빼드릴게. 야, 진짜 세상은 넓고 석동 우리말로 돌 아이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아까 이제 아들과 밥 먹으러 가겠다고 그 박스 놔둔 사람은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애교로 보입니다. 진짜요?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스스로가 내 성격 파탄이다 이 얘기는 내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그런 그 성격이니까 나 무슨 짓 할지도 모르니까 나 섣불리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표현은 전부 다 이게 그 존댓말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아까 보셨듯이 주차 자리에 두 칸을 갖다 세워놓은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갖다가 아예 하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것을 갖다가 해놓았는데 실제로 이 작성자가요, 이 차주가 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좀 겁을 먹어서 정신적으로 진짜 파탄자가 나올까 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하루째 전화를 못 하고 있다잖아요. 아이고야, 어쩜 그러니까 좋아. 성공한 거죠. 본인이 바로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차된 곳이 본인 토지의 소유라고 한다면 증빙서류 떼어가지고 나한테 보여주라.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기를 갖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운전 실력 미숙 등으로 이동 요청할 때는 정중히 요청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혹시 네 실력이 형편이 없다면 나에게 정중히 요청해. 그러나 정중히 요청하지 않으면 너 성격 파탄자에게 당할지 몰라.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머리를 갖다 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스 놔둔 그분은 아주 애교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협박적이고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저게 손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저거 한 번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 저건 늘 저기 있는 거예요. 늘 저기. 그러니까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본인은 항상 저렇게 주차를 할 테니 문제 있으면 뭐 저 문서 들고 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저런 사람을 뭐로 처벌해야 될지 문제네요. 아, 진짜 좀 마동석 씨 같은 분이 딱 나와서 차 빼 XX 하면 그냥 바로 뺄 텐데.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쉴 틈 없이 말하는 남편. 아, 이거. 자, 오늘도 사반 가족께서 직접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화가 많은 쪽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결혼 3년 차고요. 신혼 초에는 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를 동료랑 통화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쏟아내더니 이걸 아내한테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짜증과 화를 내는 남편한테 좀 지쳐서 이 아내가 더 이상 맞장구를 안 쳐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번에는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 화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만장 보고 있으면 저게 사람이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본인 일도 아닌데 좀 과도하게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남편 말 TV 소리 겹쳐서 TV도 제대로 못 볼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좀 그냥 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운해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남편이 잠꼬대로도 또박또박 말을 하거나 또 화를 낸다는 겁니다. 아내가 약간 좀 무서워서 각방까지 쓸 정도라고 하는데 남편 스트레스도 이해는 하긴 하지만 좀 지나치다고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두 부부 눈에 불을 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너무 격한 말씀은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선영아 있잖아. 양지열 그 알지? 그 얍삽하게 생긴 인간 대학 선배랍시고 어찌나 날 갈구는지 그리고 이자연 그 이 여자애 말이야. 까마득한 대학 후배 녀석이 이마만 톡 튀어나와가지고 어쩌나 기어오르는지 그리고 오윤성 아저씨 아이고 자기가 또 제일 어른이라고 또 얼마나 폼짝꿍님만 벌레 동그라미. 야 이거 네. 뭐 설명이 잘 안 되는데도 그냥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알겠는데 이젠 내 귀도 좀 쉬자. 그리고 오빠 정말 엑소시스트 찍는 줄 알았어. 새벽에 방언 쏟아내듯이 양지열 네가 대학 선배면 타야 수염도 없는 주제에 중얼중얼 막 그러는데 나 무서워서 오빠랑 따로 잤잖아. 오빠 우리 병원 가자. 응? X?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학 선배 양지열 변호사님. 저 수염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문제를 깔끔하게 해서 그렇지. 그나저나 저는 X를 든 이유가 네. 진짜로 저분이 걱정이 돼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말 들어준다고 들어주기만 하면 되지라고 그냥 있기에는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자면서 말을 또박또박 저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상담을 본인도 저는 그냥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풀면 돼라는 정도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그 마음의 병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라서 그런 종류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저는 진짜 진지하게 어떤 종류가 됐든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요? 혹시 이제 아내분이 결혼 이전에 저런 조짐을 못 느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동의를 하는데 잠꼬대까지 저렇게 한다면 저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부 간에는 바깥에서 있었던 어떤 스트레스를 얘기를 함으로써 좀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다가 더 더해가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 집안 스트레스 총량의 법칙에 딱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나는 스트레스 푼다고 던지는데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아내가 받는다. 어허. 그렇다면 이게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게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래 부부다. 네, 그리고 오리지널 부부다. 사실 이 스트레스를 집에서 얘기하면서 뭐 와이프한테 지금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 변호사 집에서 내 험담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얘기 좀 할게요. 얘기 좀. 사실대로 네. 말해. 예, 원래 그게 아니라면 이러세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 남편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맞장구 쳐주면서 유도를 하면서 그 뒤에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데 나도 힘들다는 걸 어느 정도 좀 은연중에 좀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건 저희는 이제 내일 뭐 하고 놀까?
이제 뭔가 앞으로 있을 좋은 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부부관계의 분위기를 좀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저걸 아예 못하게 하면 그 자체로 저 남편은 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원래 부부의 모습이다. 자, 저 이 기자의 생각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사실 사연을 처음에 앞부분을 소개할 때는 이 남편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잠꼬대로까지 화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가 심한 거거든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심할 때 그 일로 막 꿈꾸고 이러는데 남편이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는 아내분이 약간 더 마음을 조금 넓게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는. 얼마 전에 이 기자가 선배 저 꿈에서 선배 봤어요 하길래 좋은 일인가 했는데 꿈에서까지 나오게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너 스트레스 받았구나. 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요. 먼지님, 제발 배우자를 감정 해소용으로 쓰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붉은곰님, 취미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듯해요. 나무고양이님, 부정적인 감정이 뭐가 좋다고 부인한테까지 풉니까 하셨는데 이희정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네요. 잠꼬대까지 좀 받아주세요. 우경민님, 걱정되네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